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올라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보다 불행이 더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경우 있어요. 같은 상황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에만 집중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죠. 오늘은 이런 불행 중독의 특징과 건강한 사고방식의 핵심적 차이를 이해해보고요. 변화를 위한 실질 방법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실행력 멘토 생동대장입니다. 불행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구체적으로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좋은 일이 생기면 오히려 불안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칭찬을 받거나 승진 기회가 생겼을 때 이번엔 잘 됐는데 다음엔 망할 것 같아. 사람들이 내 기대치가 높아졌으니까 실망하면 어쩌지?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연인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도 이렇게 좋을 리 없어. 언젠가 헤어질 거야. 이렇게 미리 사서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행복한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항상 다음에 올 불행을 대비하려고 했어요.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 상황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껴요.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역시 이게 내 인생이지. 원래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원래 불행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확인될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긍정적인 변화를 스스로 방해해요.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망치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요. 예를 들어 좋은 직장 면접 기회가 있는데 일부러 늦게 가거나 준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좋은 사람과 만나고 있는데 괜히 시비를 걸거나 거리를 두려고 해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미리 포기하는 게 나아.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 실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행동 뒤에는 실망할 일을 미리 차단하려는 방어 기제가 숨어 있어요. 보통은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돼요. 네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면 위축되고 비교하게 돼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만 이렇게 못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친구가 좋은 소식을 말해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나는 언제쯤 저런 좋은 일 생길까? 하면서 박탈감 느끼게 되죠.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이 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신호라기보다는요.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증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통해서 불행한 감정을 더 강화시키게 돼요. 다섯 번째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요. 힘들었던 일, 실패했던 경험, 상처받던 순간들을 자꾸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재생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려고 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만약에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과거의 실패 경험을 근거로 들면서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나 자신을 설득해요.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통해서 불행한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불행 중독은 왜 생길까요? 불행 중독이 생기는 이유를 성격이나 기질 때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불행 중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욕구예요.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안전하다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불행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불행한 상황이 오히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게 느껴져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덜한 거죠. 반면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언제 끝날까? 하는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불행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습된 무력감이에요. 어린 시절이나 과거에 반복적으로 힘든 경험을 겪으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겨도 어차피 오래가지 않을 거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믿음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좋은 기회가 와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망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불행이 더 익숙하고 안전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체성과의 나는 불행한 사람
사람이야. 나는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형성되면 이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경험들이 오히려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행복한 순간이 생기면 이건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아. 이상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든 사람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관계가 익숙하다 보니까 갑자기 행복해지면 그런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봐 무의식적으로 걱정을 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힘듦을 내가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욕구, 학습된 무력감, 그리고 불행한 정체성과의 연결이 불행 중독을 만들어내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행 중독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이런 정서적 경험 속에서 학습된 반응일 가능성이 정말 크거든요. 건강하고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행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그 순간 자체를 온전히 누려요. 와, 정말 기분 좋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감사해.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려고 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요, 지금 이 순간의 긍정적 감정에 마음을 열어두는 거죠. 행복한 경험을 마음속에 저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감정 기억해두자 하면서 의식적으로 행복한 기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좋은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좋다는 건 확실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요. 인생에서 좋은 시기와 힘든 시기가 번갈아가며 온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고,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것도 영원하진 않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즐기자, 이런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가치를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아요. 행복한 일이 생겨도 내가 대단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고요. 힘든 일이 생겨도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자책하지 않아요. 외부 상황과 나의 가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이 생기든 힘든 일이 생기든 그냥 소중한 존재야 라는 안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고 실제로 행복한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번째는 성장과 학습의 관점으로 경험을 해석해요. 힘든 일이 생겨도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피해자 의식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죠. 좋은 일이 생겨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 줄 수 있을까? 이 행복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하면서 더 큰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불행 중독의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노력하면 건강한 행복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노력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는 좋은 일이 생기면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와, 좋은 일 생겼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그 순간을 온전히 충분히 즐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복에 대한 허용이에요. 내가 허락하는 거죠.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행복한 순간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행복 일기 꼭 써보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감사한 일, 행복했던 순간을 하나라도 찾아서 꼭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오늘 좋은 일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걸 먹었다? 누군가 나한테 웃어줬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소소한 거요. 이런 소소한 거 너무 충분해요. 중요한 건 행복한 순간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가 점점 긍정적인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이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좋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면 실제로 행복을 더 잘 느끼고, 두 번째는 행복 허용 연습이에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상해, 그럴 리 없어 같은 부정적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바로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딱 스탑, 멈춰보세요. 그리고 나도 좋은 일 생길 수 있어, 나도 행복할 자격 있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해주세요. 처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요. 좀 거짓말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행복한 순간이 왔을 때 감사하다. 이 순간을 충분히 느껴보자 하면서 그 감정에 마음을 열어두는 연습 꼭 해보세요. 특히 작은 성취나 칭찬을 받았을 때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요. 내가 노력한 결과구나,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나를 인정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는 미래 행복 계획 세우기예요. 불행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 상상 많이 하거든요. 이걸 바꿔서 긍정적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계획하는 연습해보세요. 다음 주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올해 안에 이런 경험 해보고 싶어 하면서 기대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보고 싶었던 영화 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계획해보는 거죠.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에서 오는 설렘과 기대감을 느껴보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라는 이런 희망적인 미래상을 그려보면서 현재의 기분도 좋아지는 경험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계획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좋은 거야, 이렇게 빠르게 생각 바꿔보세요. 불행 중독은 성격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반복했던 정서적 습관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습관은 과거의 경험과 학습된 반응에서 비롯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복은 남이 먼저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먼저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좋은 순간들을 충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연습, 그것부터 시작해. 행복 일기 쓰기, 행복 허용 연습하기, 미래 행복 계획 세우기, 이 세 가지가 불행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행복을 나 스스로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고 낯설죠. 오랫동안 불행이 더 익숙했던 마음에게는 행복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주 작게라도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복한 순간을 허용하는 연습을 매일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하다 보면요, 운명 변화 생겨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게도 느껴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나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감사함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이 커졌거든요. 저도 원래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생동력 훈련 한 거예요. 그래서 달라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분명 그런 변화 경험할 수 있어요. 불행이 익숙한 마음도 행복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안에 행복 능력 깨우는 작은 시작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지길 응원할게요.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들은요, 간절하게 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꼭 읽어보세요. 우리 생동님들의 실행력 멘토 생동대장이었습니다.